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학문을 조금씩 나누어서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가 뭐지?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항산화 효소를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효소에 대한 여러분에게 정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학술 세미나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효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들어보는 것 같으면은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효소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내의 효소는 36.5도일 때 가장 활성화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 의해서. 두 번째는 소화, 흡수, 대사에 효소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세 번째, 효소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효소는 효소 나름대로의 한 가지 대사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쉽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단백질 분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 효소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는 탄수화물, 알코올 분해 효소는 알코올, 지방 분해 효소는 지방에 전문적으로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효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36.5도에서 가장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우리 몸에 소화, 흡수, 대사하는데 효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효소는 한 가지 기능만 완벽하게 잘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효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신 겁니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효소가 얼마나 있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각자 몸에 있는 것을 잠재 효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효소의 총량, 각자 효소를 가지고 있는 총량을 잠재 효소라 합니다. 이 잠재 효소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소화 흡수하는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잠재 효소 중에서 일부를 소화를 위해서 소화효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심장도 뛰어야 되죠. 생각도 해야 되죠. 말도 해야 되고 피도 흘러야 되겠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대사효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큰 걸 얘기하면 누구나 다 잠재효소라는 효소의 총량을 갖고 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것을 소화를 위한 소화효소로도 사용되고 또 우리 살아가기 위한 대사효소로도 사용이 된다. 그게 효소의 큰 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만약의 경우에 과식을 하는 사람이면은 소화효소로 잠재효소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사효소 양이 떨어지겠죠. 자, 제가 지금
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잠재 효소 중에서 많은 양이 소화 효소로 사용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나른해지고 잠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대사 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반응을 여러분 몸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쉽는 거죠. 그리고 이 잠재 효소라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하는 것 같으면 좋다는 의미를 제 방금 얘기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안점은 항산화,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젠 항산화가 뭐냐는 얘기야. 그럼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 드렸지만 항산화를 분리하는 것 같으면 산화를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산화는 산화를 방지하는 행위다, 작용이다, 반응이다. 근데 왜 산화가 되지? 누가 산화시키지? 그것은 활성산소야. 그래서 활성산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항산화야. 그럼 항산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그 중에서 비타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자. 또 미네랄도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또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항산화를 시키는 미네랄을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하자. 아직까지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을 식물 내재 영양소로 하자.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약이나 기능성 식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하자. 이게 이제 큰 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서 효소라는 것은 36.5도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소화 흡수하는데 지대하게 효소의 역할이 크고, 효소는 한 가지 기능에만 아주 탁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제가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4가지를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SOD,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데 SOD, 하이드록시 라디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수폭사이드, 제가 헷갈려.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즈라는 SOD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효소라는 것은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SOD라는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는 수폭사이드 라디칼만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순간적으로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는 수폭사이드 라디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거든요. 예. 왜? 인체에
24시간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수복사이드 라디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미 이와 같은 것은 몸 내에서 개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카탈라제라는 건데, 제가 활성산소를 얘기할 때 우리 과산화수소 얘기했죠. 우리 상처에 바르는 것과 똑같이 이제 그와 같은 과산화수소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효소가 카탈라제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좋고, 그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라는, 이것은 미네랄이거든.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프로시타제라는 효소의 원창태가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은 뭔 얘기냐면은 과산화지질을 알코올 반응을 유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환원시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도하게 내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를 물로 환원시키는 과정을 하는 것이 셀레늄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셀레늄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고, 아마 옛날에는 한때는 엄청나게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때 항산화 효소로서, 그냥 항산화제로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제품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수소분해 효소거든요. 수소. 제가 가장 많이 연구했던 게 수소지 않습니까? 그죠? 수소와 세포의 반란이라는 책도 수소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자수소를 원자수소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새롭게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 2006년도에 처음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항산화제로서의 새롭게 전 지구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수소 분해 효소의 역할 쪽이거든요. 왜? 이것은 항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 수소 분해 효소가 이제껏 활성산소 중에서 제거시키는 물질이 없었던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선택적으로 죽여준다는 것이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냐? 항산화 효소 중에서 네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또 뭘 새롭게 인류가 개발을 이제 찾아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항산화 효소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수소 분해 효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항산화가 뭐지?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 항산화 효소는, 즉 항산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강의는 계속 될 겁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풀어드리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저 방송을 시청하시고 좀 어렵거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 맛깔스럽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